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그걸 다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부부 만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만난 부부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선이 끝나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행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사실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나오면은 논란이 되고 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킬 거니까. 네. 어쨌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나왔겠죠.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네.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안 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충분히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근데 정상 것 같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야. 네. 근데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비공개로 하는 대통령 게. 부인은 그래도 나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교 사절이 왔는데 그 나라의 영부인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방문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는 거 네. 언론에 나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사실 활동. 결례일 수 있는 거죠, 외교적인. 대단한 결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가장 신속하고 빠르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루마니아 영부인은 여기 한국의 영부인과 같이 악수라도 하고 사진을 찍어야 그렇죠. 그게 루마니아 언론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안 나갔을까요? 거기도? 왔는데 사진이 없어. 거기도 안 이 나갔어요. 나갔을라나? 내가 루마니아어를 몰라가지고 못 봤는데. 거기 나갔으면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겠죠, 사실. 그러겠죠. 네. 우리 그쪽에 네. 루마니아 특파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근처 네. 특파원이 다 있으니까. 아니 당연히 그러면 나오려고. 이랬나? 루마니아 쪽에다가 저기 네. 우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사진은 좀 찍지 마시고 영부인 활동은 좀 비공개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는 뭐야? 남편한테 얘기하겠죠. 네. 자기 이러려면 우리 왜 왔어? 그러게요. 나는 사진 한 장 못 받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알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알면 어떻게 돼요?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네. 뭐 누구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뭐라도 선물 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루마니아의 관계에서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외교에서도 네. 약간의,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프티콘 2만 원짜리 주면 다행이지. 훨씬 뭘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공사에 너 들어가. 좀 깎아줘. 그때 우리 사진도 못 찍었는데 그럼 그래. 뭐 미안했어.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번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냥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비공개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외국에도 나가셔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럼 비공개로 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맞을 매는 미리 맞는 게 낫다. 네. 질질 끓는 거는 결코 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뭐 최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상병 특검도 특검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건 굉장히 보수 언론도 약간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나 얘기하려고 아니 먼저 하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프티콘 하나만 줘요. 얘기하세요. 뿅. 이러한 보수 참칭 언론에 대해서는 육무방망이로 혼내줘야 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보수 참칭 언론이에요? 이런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야 되고 최상면 특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수 참칭 평론가가 했던 주장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칼럼에다 했잖아요. 이거는 공문 보내야 된다니까. 네. 비서실장님 공문 보내십시오. 저의 공문은 회수하시고 조선일보에 대해서 공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 억울하죠. 네, 억울해. 네. 좋아요 또 누르라고 좀 식상하겠지? 알겠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맞는 얘기 그 단어가 그냥 망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망상 네. 같지만 네.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1번 길, 2번 길, 3번 길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겠지만 네. 그건 안 하는 건 예상이죠. 근데 그러면 아유 쟤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냅둬 이건 아니잖아요. 네. 왜? 대통령이 저쪽 끝마을 어디 이상한 데 혼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650조의 예산 집행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예요. 네. 이런 분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냅둬.
좀 참고 기다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린 계속 압박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조선일보가 그 중에 하나 지금 뭐 한 거예요. 네. 결단.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도 대통령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KGBT 네. 고집불통을 하시니까 그냥 아유 내비두자 이런 게 조금 있는데 네. 계속 언급해야 되는 게 자 왕년에 왕년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 삼김 이른바 옛날 정치라는 삼김 시대에도 YSDJ가 재임 중에 아들을 다 감옥에 그럼. 보냈어요. 네, 네. 그럼요. DJ는 2명이나 보냈어요. 네. 보내고 싶겠어요? 20몇 년 전 일이에요. 그때도 국민들이 문제가 있고 돈 먹었지 않느냐. 아무튼 뭐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하자.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해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들은 일촌이고 부인은 영촌이긴 하지만 그 조금 더 가까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왜 대통령의 부인은 취해 법권지대가 돼야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20몇 년 전에도 안 그랬던 사회예요. 그럼요. 네. 그때는 언제나 스마트폰이 나오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지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그러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도가 아니에요. 요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고도 언론에서는 좀 잘 말했던 것 같아. 물 한 잔 먹을게요. 네, 언론에서는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 요구 압박이 되고 결국은 관철을 시키려면 네. 어떻게든 여당 의원들을 민심에서 설득을 해서 특검이라는 걸 통과시키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막 특검해! 이러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심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좀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특검이고 지금은 최상병 특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데 사실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이 수사 기록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할 때 그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관여한 정황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과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 자료를 공수처가 확보를 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이 그 수사 외압 의혹에서 굉장히 중심에 서게 되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다. 여기저기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죠. 네. 공무원들에게는 저승사자예요. 그 사람이 움직였다?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위에 누가 이시원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을까?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과 판단이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기록과 수사 결과가 공수처로부터 발표됐잖아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몸통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지시한 것이다. 네. 라고 우리는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공수처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여러 가지 공수처에서 발표하지 않은 수사 기록과 뭐 자료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감추려고 한다면 국회에 가진 법률적인 권한인 특검을 통해서 네. 사실관계는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미 수사하고 조사할 만한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한 네. 자료나 의혹들은 다 밝혀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고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거 안 돼 할 게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연수원 28기거든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1년 후배예요. 아. 엄청 높아요. 그렇군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1년 선배예요. 선배요? 나이 많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4년 선배예요. 네.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렇군요. 네. 한동훈 1기 한 기 수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이니까 그냥 뭐 비서관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쪽 바닥에서는 네. 엄청 높은 분이에요. 그렇군요. 이분이 유재은 법무관리한테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잘못 걸었겠어요? 걸었다가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끊었겠어요? 처음에 몇 통 못 받았다가 나중에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아니면 전화해서 저기 죄송한데 저 이시원인데요. 공덕포차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었겠죠. 상식적인 추정은 아니겠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그날 8월 2일 날 작년 8월 2일이죠.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바삐 움직이잖아요. 네. 경북경찰청에 얘기해서 네. 수사 서류를 이첩 회수하는 거를 조율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게 뜬금없는 그 전에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건 공직기강 비서관의 전화를 못 받는 건 큰일인 거죠. 네. 저승사자가 왔는데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번호를 몰랐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네. 그죠? 몰랐으니까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알았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한테 전화했네? 바로 전화해요. 몰랐으니까 못 받았다. 나중에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정도로 잘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딴 경북경찰이 뭘 했다. 그러면 이건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라고 했겠구나 라고 봐야 되고 네.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 쫙 보다가 잠깐만 국방부 쪽에 기강이 좀 해이하네? 했겠어요? 뭔가 그 전에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들은 대로 대통령이 경로했대잖아. 사단장 빼라고 했대잖아. 요렇게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네. 하지만 의혹이고 추정이죠.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수사하거나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공수처가 안 하고 있다. 지금 이종섭 장관부터 해서 공수처가 하면 되잖아. 공수처 사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 인원이 적어요. 네. 제가 뭐 정확히 지금 까먹었는데 검사가 3명인가요? 뭐 수사관 몇 명이에요. 그럼 공수처가 다 달라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큰 사건인데. 네. 그럼 그걸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공수처장이 결정해야 지금 되는데 없죠, 공석이죠. 없죠. 네. 공수처가 1부, 2부, 3부, 4부인데 1, 2, 3부도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면 공수처장이 있으면 야 니네 다 이거 해. 해야 일이 돌아가요. 네. 근데 그걸 결정한 사람이 없어요. 결정을 하고 대통령한테 추천자를 보내는데 대통령이 석 달째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놔두시죠.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특검을 할 없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능력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건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뭐가 슬슬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포렌식이 어느 정도 끝났고 네,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 소환했잖아요. 지금 왔는지 못지 모르겠는데 네. 소환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렌식이 끝났으니까 슬슬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수처가 막 놀다가 한 게 아니라 공수처 사부가 지금 조직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미진하게 해놓고 왜 그래? 이종섭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그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그렇죠. 초유의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쭉 얘기했던 거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론이라든지 보도들이 쭉 이어지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단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과거 대통령 한 걸 쭉 보면 하지요. 어. 우리 이건 충분히 추정 가능하죠. 네. 디올백에 대해서 다 최소한 사과라도 했는데 몰카 피해자라고 했죠. 네. 네, 왜 그러냐? 이거를 사과하면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는 과거 검사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는 거예요. 최상병 의혹도 혹시 뭐라도 나오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특검을 안 받을 겁니다. 끝까지. 네.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특검을 받겠다 2번 길을 초이스했다면 네. 여기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을 기용하지 않는 초이스인 않는 거죠. 초이스인데 근데 우리는 이미 초이스를 했기 7번으로 때문에 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산을 한다면 동네 야산 가기로 해놓고 장비를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 네. 우리는 장비를 어떻게 입었냐 보면 이 사람이 어디 갈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동네 가는 장비다. 네. 지금 이걸로 지금 한라산은 못 간다. 뒷동산 가는 네. 장비예요. 아. 근데 뒷동산 가는 장비 차고 저분 설악산 가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최상병 특검을 절대 안 받아들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자명하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이 볼락 무김치는 아주 일품입니다. 감칠맛도 있고. 네. 이 무김치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저의 픽은 이 전복장입니다. 어우, 맛있어요. 의외로 전복장. 맛있어요, 이거. 많이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씹을수록 맛있어. 그리고 전복이 진짜 커요, 알이. 이 전복장하고 연어장은 꼭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먹고 꿀빵을 딱 먹으니까 네. 꿀맛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소주가 잘 들어가네요. 또 안녕하시죠. 국물 좀 더 주세요. 아니 여기서 해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국물 진짜 다 드셨어요. 아니 진짜 근데 맛있긴 해요 국물이. 맑은 대구탕 밀키트입니다. 전복장, 연어장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볼락 무김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겠죠. 통영의 명물 꿀빵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상병 특검을 절대 안 받아들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자명하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제가 기프티콘 3만 원을 쓸 의향이 3만 원? 있습니다. 아. 제가 사과해야 되니까 대통령에게 네. 사람 잘못 봤으니까 가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잘못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잘 봤다고 봤으면 결정 났으면 저도 좋겠다. 그래서 기프티콘 3만 원 쏘고 싶어. 저는 묶고 와이프한테 떠보러 허락받고 가겠습니다, 그럼. 묶고 6만 원? 네. 대통령 9만 원 보는데 그러면? 구수에 9만 원인가? 대통령한테 보내라고? 대통령 우리가 사과해야죠 대통령한테 네. 잘못 아니, 봤으니까.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쏘겠다는 얘기였는데. 아 그래? 그래요? 일단 안 대통령은 받는다? 우리가 거부권- 그러면 거부권 폄훼한 게 행사한다? 되니까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야지. 우리 사과 잘하니까 9만 원이면 대통령한테 보낼 구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또 번호 있어요 저희. 이게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했냐 안 했냐 이거를 밝히는 게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특검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근데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검이 도입돼가지고 처음으로 수사했던 게 뭐냐면 김대중 정권 시절에 온로비 사건, 네. 이희호 여사 네. 부인, 네. 그걸 대상으로 한 걸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전통적인 대통령들의 아 그때 선례였는데, 검찰총장 부인. 검찰총장 부인과 이호 여사에 대한 온로비 사건도 있었어요.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뭐 밍크 코트부터 시작해서 막 있었는데. 꽃피무늬 반코트. 네. 근데 그때 이호 여사까지도 수사 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부인과 관련된 부분, 또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할 것이다. 이런 할 것이기 결론.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좋겠는데 했어. 에이 소주나 먹어.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늘 얘기지만 계속 얘기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할 수 있게 하려면 뭐 우리가 그렇다고 막 가서 멱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지식인인데.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부터 누구를 꼬시면 될까? 같이 술도 먹으면서 너 인마 그렇게 살려고 국회의원 했어! 라고 이제 친한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9명만 거죠. 꼬시면 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21대 만약 한다면 뭐 어제 낙선자들에서 낙선자들. 얘기를 했던 네. 서병수 의원. 네, 쓴소리를 했었던. 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일단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그래 고민해요. 지금 난 찬성할까?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낙선자 오찬했잖아요. 네. 20명 정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들 꼬시면. 그다음에 아, 꼬시고 안 조혜진 의원도 이제 좀 잘 꼬시면 그런 분들이 계속 저 나라에 큰일 한번 하시죠.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20명 얘기하면 그중에 한 2명 또 해요. 네. 그러니까 21대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이, 우리 국정 운영하는데 앞으로 도움 많이 주시고, 우리 운영 동지라고 일체 생각하시고, 함께 하는 걸 생각하세요. 이거는 늘 다 자리 이렇게 해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 알지? 어? 뭐 약간 이런 의미다. 그거 아닐까. 그러면 아유 뭐 고기도 21대 별로 안 없고 되면 뭐 또 뭐 그런 분들 22대 또 있을 수 있어요. 시계 한 10개만 주시고요. 그럼 20개 줄게. 막 이러고. 안 되면 22대 또 하고. 네. 그렇게 이거 해야죠.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라서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